우리 그럼 복습 좀 한번 하고 채점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시험 봤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1차 함수, 요렇게 생긴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너야 이제 책을 펴주겠니? 윤찬이도 이제 책을 펴시고. 자, 요렇게 우리가 1차 함수를 썼을 때 범준아 얘가 뭐였지? 그렇지. 앞에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했었고요. 기울기는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었고,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를 딱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을 보는 거였지, 그지?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면 기울기가 양이란 얘기였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 기울기가 음이란 얘기였죠.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울기의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그랬지? 기억나니 이거?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경사가 이렇게 높아져.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y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 정도가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은아 y는 뭐였더라? y래. b는 뭐였더라? 이 y절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였죠? 그래프가 지훈이 뭐였지? y절편이 딱 정확하게 뭐였죠? y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그치? 이게 y절편의 정확한 뜻이었어. 그치? 손이 기억나?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걸 y절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y절편은 그냥 이 뒤에 붙어있는 숫자 자체가 y절편이라서 딱 보면 딱 보이는 값인데, 원호야 y절편 말고 그럼 무슨 절편도 있다? x절편도 있다. 그럼 x절편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그렇게만 말하면 약간 부정확해. 그렇게만 말하면 약간 부정확해. x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x절편은 그냥 식을 딱 봤을 때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x절편을 찾기 위해서는 계산을 조금 해야 돼. 어떻게? 그렇지.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함수의 x절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배웠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 지금 114부터 배웠던 내용은 1차 함수의 식 구하기였는데, 결국 1차 함수의 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요 a 값이랑 b 값, 이 두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괜찮아. 우리가 1차 함수의 식 구하기로 몇 가지 유형을 배웠게? 식 구하기로 한 4개? 맞아요. 4가지 유형을 배웠어요. 첫 번째 유형은 사실 뭐 이거는 뭐 문제라고 하기도 그래. 그냥 기울기가 얼마인지 y절편이 얼마인지 직접 말해준 거. 그건 그냥 어떻게 하면 됐었죠? 여기다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기만 하면 계산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였죠.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알려준 거. 그죠? 자, 두 번째는 기울기는 알려줬는데 y절편은 안 알려주고 대신 뭘 알려준다? 자, 1번이 기울기와 y절편을 다이렉트로 그냥 알려준 경우, 그거는 그냥 기울기 엿다 집어넣고 y절편 엿다 집어넣으면 끝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풀었었다? 일단 기울기는 바로 어디다 넣어버려? A에 넣어버리면 돼. 그치? A에 넣어버려. 대신 B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뭐 해요? 대입을 했었어. 그치? 대입. 그치?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B값이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많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두 점을 알려준 경우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두 점. 뭐 예를 들면 뭐 3,1이랑 뭐 5,7을 지나가는 1차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점 2개 알려준 경우. 그럼 원호야, 이렇게 점 2개를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그냥 대입해? 그냥 대입하는 건 조금 뭐 풀 수는 있지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점 두 개가 있으면 뭐부터 구하랬지? 기울기. 그치,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부터 구하라 했죠?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하지? 잘 기억해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 뒤에 거 앞에 뒤에 거 빼기 앞에. 그러니까 x 값의 증가량을 구할 때는 요 x 좌표랑 요 x 좌표를 어떻게 해? 빼. 뒤에서 앞에를. 그치? 그래서 5에서 3을 뺀 거. 이게 x 증가량인 거고. 또 분자는 어떻게? 그죠? 요거 뒤에 거의 y 좌표에서 뒤에 거 앞에 거의 y 좌표를 빼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3 요렇게 기울기 찾지. 기울기 찾고 그러면은 요 자리는 채운 거잖아. a는 안 거니까 b 값을 찾기 위해서 또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대입해서 푼다. 그렇지?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이제 x 절편과 y 절편을 알려준 경우였는데 x 절편, y 절편도 각각 좌표로 바꿀 수 있죠. 민주야, 만약에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 x 절편이 3이다 라는 거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몇 컴마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3,0 그렇죠. 3,0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y 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0, 마이너스 1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걸 이용해서 뭘 찾고 기울기, 그치? 얘네 둘 이용해가지고 기울기 찾고 그러면 y 절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 나오면 y 절편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그쵸? 요렇게 네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1차 함수 식을 착착착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지? 자, 채점할게요. 114부터 118 다 불러줄게. 이거 채점. 프린트 채점. 잠깐만. 책이 급하니까. 제가 118쪽에 4번부터 볼게요. 118쪽에 4번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평행하고 일치가 있었는데 평행하고 일치. 지훈아, 평행은 뭐였지? 기울기랑 y절편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y절편 다른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서로 다른 그런 두 직선이 평행이었죠. 일치가 뭐였지? 일치? 기울기도 y절편 그렇지. 일치는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게 일치였습니다. 그치? 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은 지찬아, 여기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몇 컴마 몇일까? (8, 0) 그치?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운찬아 뭘 찾을 수가 있다?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얘는 둘을 가지고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 식으로 불러봐. 4 빼기 마이너스 4 8 빼기 마이너스 그죠? x 값끼리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4 0 빼기 마이너스 8 그렇지. 그러니까 8에서 얘에서 얘를 뺐으면 반드시 y좌표도 얘에서 얘를 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치? 같은 방향으로 빼면 돼요. 같은 방향. 둘 다 이렇게 빼면 상관없는데 하나는 이렇게 빼고 하나는 이렇게 빼고 그럼 틀리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x를 뺀 방향 그대로 y도 빼면 돼. 자, 그래가지고 자, 기울기가 몇 나와요 지금? 플러스 12분의 3분의 12분의 8 3분의 2죠? 약분하면? 그치? 자, 그럼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인데 그 직선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과 평행하대요. 네, 그러면 내가 찾으려는 직선도 기울기는 몇이야? 저거네요. 3분의 2지, 그치? 기울기는 3분의 2. 자, 그래서 y는 3분의 2x라고 써주고 대신 y절편은 모르잖아. y절편 모르니까 운찬아 뭐라고 쓸까? y절편을 a 플러스 b b라고 써야지, 그치? 네, 그럼 이 y절편은 어떻게 찾으면 돼, 이제? 저 위에 있는 좌표를 대입 그쵸? 3,5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b 찾으면 그게 답인 거지. 그게 y절편인 거니까. 그래서 3,5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5는 자, 여기에 이제 3 들어갔으니까 2 플러스 b가 되겠죠? 네, b는 3 되겠네. 이게 그대로 답이에요. 그쵸? y절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3이 답이고요. 또 여기 118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2번. 자, 2번 문제는 2번은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3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차 함수 식이 쭉 나오겠네. 뭐라고 써야 돼, 범준아? y는 마이너스 x 그치. 자, 그게 요점을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를 여기다 뭐 할까? 대입. 그치. 대입. 자, 대입하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까? 4a.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지찬아, 뭔지 잘 모르겠어도 잘 써놔.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4a는 한 다음에 자, 요거 곱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3. 그럼 끝났네. 3a가 3이니까 a는 몇이다? 1 이렇게. 그죠? 네, 그대로 그냥 1차 함수 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식 쓰고 대입만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118쪽에 질문 있나요? 5번에 1번이요. 5번에 1번이요. 자, 5번에 1번은 2,4를 지나고 x절편이 3이라 그랬잖아, 지훈아. 그지? x절편이 3이다를 x절편이 3이면 점의 좌표로 따지면 뭘까요? x절편이 3이라는 거? 그렇지. 3,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어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리고 2,4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우리한테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뭐 찾는다? 기울기. 기울기 찾아봅시다. 기울기 찾으면 어떻게 돼? 3 빼기 2 분의 0 빼기 4 그렇지. 그럼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럼 기울기 나왔고 y절편을 아직 모르죠. 네. 기울기는 찾았는데 y절편을 아직 모르니까 일단 뭐라고 쓸까? y는 마이너스 4x까지는 확실하고 y절편은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b를 찾기 위해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뭐 할까요? 어떤 거 대입할래? 3,5 오케이. 얘를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할게요. 대입한 거 불러주세요. 0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그럼 b가 얼마란 얘기? b가 12란 얘기지. 자, 그럼 b 값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한번 쫙 써줘야지. 1차 함수를 쫙 써줘야 돼. 뭐라고 쓰면 될까?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그렇지요. 이렇게 써주면 얘가 답이다. 그죠? 또 118쪽에 질문 있나요? 어. 맞아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7x 플러스 7. 3-1번. 3-1번은 기울기를 말로 표현해 준 거예요. 3-1번에 보면 x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값이 5만큼 감소하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근데 하윤아,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처음에 뭐분의 뭐라고 정의했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기울기로 정의했잖아. 그럼 지금 이런 얘기 아닌가? x가 5만큼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x 증가량이 몇이란 얘기야? 5일 때. 근데 y는 그동안에 5만큼 감소하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맞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뒤엔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맞아.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요거를 뭐 해주면 돼? 대입해서 b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또 답 한번 딱 써주자. 그렇죠. 요렇게가 답이 되겠다. 그치? 요런 문제입니다. 또 118쪽에 질문 있나요? 3-2번 다 예. 맞아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 또 118쪽에 질문 있나요? 오늘 다 맞았어? 응? 4번을 틀렸어? 3번은 틀렸는데 어. 고쳤다고? 뭐라? 자, 그럼 118쪽에 질문 없나요? 프린트가 없이 필요. 아니.
프린트를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차 함수 활용 아, 안 되는데. 딱 네 문제만 풀어봅시다. 아, 진짜 안 되는데. 들어간다고. 예. 진도 나가야지. 아유. 점에 나가야지. 자, 119쪽 볼게요. 여러분 그 활용 단원이 앞에 그 부등식에도 활용 있었고 연립방 형식에도 활용 있었잖아. 네. 그 단원들에 있었던 활용에 비하면 1차 함수 활용은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일단 페이지 수도 봐봐. 119, 100, 120에 한 장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유형이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1차 함수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차 함수를 쓸 때 모든 1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렇게. 그지? 모든 1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때 여기 앞에 붙는 요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를 이 문장 속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 문장을 읽어보면 뭐 50cm 높이까지 물이 채워져 있는 어느 직육면체 모양의 수영장에 물을 받는데 매분 2cm씩 일정하게 높아진다라는 표현이 있지. 이 표현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분이라 그랬으니까 1분에 요 말이 이런 뜻이잖아. 1분마다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2cm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1분마다 2cm 또 1분에 2cm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면 뭐 예를 들면 10분이 지나면 몇 cm 높아져? 10분이 지나면 20cm가 높아지겠죠. 지찬이 무슨 말인지 아니? 1분에 2cm씩 높이가 높아져? 그럼 지찬아 5분이 지나면 몇 cm 높아져? 1분에 2cm씩 높아진다면 10cm가 높아지겠지. 그러면 지찬아 x분이 지나면?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1분에 2cm가 높아진다면 x분이 지나면 2xcm만큼 높아지겠지. 그럼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 그지? 1분마다 2cm가 높아진다 라는 사실에서부터 아 그럼 x분 후에는 2x만큼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미 50cm만큼 높이 물이 채워져 있었잖아. 네. 그러면 요 b 자리에 뭘 넣으면 돼? 50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x 플러스 50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물을 받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대. 20분이 지났으면은 어떤 문자에다가 20을 넣으란 얘기야? y는 물의 높이였고 x가 시간이었으니까 20분이 지났어요. 그럼 x에 20을 넣어라 이런 말이겠지. 요 식에다가 x알에다가 2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y 나오겠죠. y는 몇일까? 90, 그치? 90cm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필수 문제 2번은 자 길이가 24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2시간에 6cm씩 일정하게 탄다고 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딜까요? 2시간에 6cm. 그치? 2시간에 6cm씩.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양초가 2시간에 6cm씩 길어진다는 얘기인가? 없어져요. 타서 짧아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2시간에 6cm씩 짧아지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2시간으로 써 있으면 헷갈립니다. 무조건 단위 시간 1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먼저. 아까는 애초에 조건이 1분당 2cm였잖아. 그래서 바로 그냥 x로 갔는데 이번에는 2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얘를 1시간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너무 쉽잖아. 2시간에 6cm씩 타서 없어지면 1시간에 몇 cm야? 1시간에 3cm씩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다면 x시간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그렇지. x시간이면은 여기다 그대로 곱하기 x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cm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3x가 바로 그 기울기 부분에 들어간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써주고 뒤에다가 뭘 붙일까 생각해보면 24. 초가 맨 처음에 길이가 얼마였어? 24였지. 그럼 여기다가는 24를 띡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1번 답이 되는 거고
자, 2번은 남은 양초의 길이가 9cm라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는 y를 어디다 넣어야 돼, 경아? 이번에는 9를 어디다 넣어야 돼? 굴 Y다. 그쵸. 이번에는 x가 시간, y가 남은 양초의 길이였으니까 이 9라는 값을 이번에는 y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9를 집어넣어주면 9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4가 되는 거니까 3x가 15가 되겠네. x는 몇일까?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5시간 후에 초의 길이가 9cm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1차 함수 활용 문제들을 푸는 패턴이고 120페이지로 가면 이제 요 단원에서 이제 그래도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4번 같은 거거든요.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딱 그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제도 이렇게 이제 도형에서 어떤 점이 움직이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점이 1초에 몇 센치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요. 이 문제도 읽어보면 무슨 표현이 있죠? 5cm. 그지? 초속 5cm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초에 5cm를 움직인다라는 말이지, 그치? 그거하고 또 하나 그 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말해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대? 그치? 이 P라는 점이 이제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B를 출발하여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1초에 몇 cm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 두 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런 얘기잖아. 원래는 이 P라는 점이 어디 있던 거야, 원래는? B.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여기 있었는데 얘가 1초에 5cm씩 디디디디디디디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그림, 문제에서 제시해준 이 그림을 출발한 지 X초 후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이 현재 이 그림이 이 점이 요 B에서 출발해 가지고 X초가 지난 이후의 상황이다. X초가 지났을 때의 상황이다. 그럼 지훈아 아까 1초에 몇 cm 움직인다 그랬죠? 1초에 5cm를 움직인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출발한 지 몇 초 지났다고 생각하라고? 출발한 지 몇 초 후의 그림이다? X초 후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1초에 5cm를 움직이는 점이었기 때문에 X초 동안은 몇 cm를 움직였을까? 5xcm를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5xcm를 움직였을 거예요. 자, 근데 하윤아, 이 P라는 점은 출발을 어디서 했다고? 이 점은 어디? B에서, 그치? B에서. 다시 이 점은 지금 x초 동안에 5xcm를 움직였는데 출발을 B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저 그림에서 여기를 원호야, 여기를 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X. 아니, Y? 아니. 설명하면 설명을 들어야지, 놈식이야. 이 점이 출발을 B에서 했지. 근데 이 그림이 출발한 지 몇 초 후의 상황이라고? X초. 그래, X초 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점은 1초에 5cm를 움직이니까 X초에 5xcm를 움직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바로 이 점이 움직인 길이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5x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가 5x라는 거를 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그림 안에서 다 풀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잖아, 그치? 요 삼각형의 넓이를 y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요 5x에다가 10을 어떻게 해? 10이 아니구나, 이게 40이구나. 40을 어떻게 해? 요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곱하고,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y는 뭐가 된다? 그쵸, 100x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출발한 지 몇 초가 지났다 그랬어? 8초가 지났다 그랬으니까 8초. 당연히 8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x에 넣어야지, 그치? x자리에 8 넣어야죠. 그럼 뭐가 돼요? 800 제곱 센티미터, 그지? 80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의 포인트는 1초에 얼마큼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머릿속에 넣어도 1초에 얼만큼 움직이는지 출발을 어디서 했는지.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패턴이 뭐냐면 처음부터 여기를 뭘로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야. 여기를 뭐 x로 잡는다거나 그럼 1초에 2cm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2x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일단 1초에 2cm 움직인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1초에 2cm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x초에는 얼만큼 움직이겠니? 2x cm를 움직이겠지. 그럼 요 2x라는 길이를 여기다 이 그림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그걸 써줄 때 여기가 궁금하다고 해서 여기가 2x가 아니야. 뭘 봐야 돼? 이 p라는 점이 출발을 어디서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출발을. 문제에서 써줬잖아. 문제에서 p가 어디서 출발했대요? B에서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써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2x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B부터 P까지를 2x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궁금하긴 하지. 그치?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B를 출발해서 현재 X초가 지난 다음에 P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길이가 2x가 되는 거라고. 이 길이가 2x. 그럼 여기가 2x면은 자연스럽게 그 옆에는 뭐가 될까요?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 16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는 16-2x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잖아. 표현할 수 있잖아. 식으로. 사다리꼴이니까. 그치?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1초에 몇 cm를 갔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거를 꼭 보셔라.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12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가볼까요? 우리 범준이가 한번 불러볼까?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써야 돼, 범준아?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더하기 그렇죠. 숫자로 한번 불러주세요.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x 그렇지. 여기 이렇게 괄호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좋아요. 이렇게 그치? 요게 이제 y를 나타내는 식이 될 거고 그럼 요 바깥에 있는 게 지금 6이네요. 6을 분배해 버립시다. 6을 분배해 버리면 마이너스 12x가 되고 요거 32에 6 곱하면 얼마죠? 32 곱하기 6 192 그치? 자 요렇게 y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넓이가 몇이 될 때야? 120. APCD의 넓이가 120이 될 때라고 했으니까 누가 120이다? 넓이가 y가 120인 거죠. y가 x는 출발하고 몇 초 지났는지 초니까 그래서 y 자리에다가 120을 넣고 x를 찾아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넘기면 이제 12x가 72가 되네, 그지? 12x가 72, 12x가 72니까 x는 몇이다? 6이다. 출발한 지 몇 초 후? 6초 후 이렇게 되는 거죠. 6초 후. 자, 그래서 지금 4분 남았어요. 숙제 얘기해주고 우리 숙제로 풀어왔던 프린트 채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되게 조금만. 일단 119, 120 하고요. 아니다. 119, 120이 아니라 119부터 123 하고요. 대신 그 유형책은 딱 94, 95만 할게요. 94, 95 이렇게가 숙제고. 그리고 우리 그 지난 시간 숙제였던 프린트 채점만 하고 그 프린트는 틀린 문제는 한번 고쳐 봅시다. 프린트 채점만 하고 마칠게요.